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의료기기 담당 정동희 선임연구원입니다. 2026년 의료기기 섹터는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먼저 2025년도에 의료기기 섹터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2026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2026년 전망 안에서 좀 어떤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의료기기 섹터는 이 섹터의 성장을 그 전 동안 주도해왔던 의료미용 대장주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많이 부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가장 상위에 보이시는 이제 파마리서치나 또는 원텍 같은 종목들이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사실 하반기 내내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이후로는 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일단 한 1분기까지의 실적 성장 이후에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시장이 기대하던 이 분기 실적 성장, 전분기 대비의 성장이 좀 둔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 또한 분기 단위로 성장이 조금 완만해지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 시장의 기대감이 좀 많이 사그라드는 계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시장에 끊임없이 제시해 주어야 할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과 같은 요 의료미용 3대장이라고 불렸던 요 회사들의 주가가 하반기에 좀 특히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은 좀 부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좀 비약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10배거의 위용을 보여주었고, LNC 바이오나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회사들도 5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지 않던 이 적자 경영을 하던 회사에서 2분기, 3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흑자 경영으로 전환이 되거나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가진 제품들의 특성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한때 이제 한국에서 좀 굉장히 유행했던 의료AI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초로 좀 흑자 경영을 전환을 한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C 바이오나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파마리서치가 보여줬던 이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 성장의 다음 타자로 인식이 되면서 좀 비약적인 주가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의료 미용 시장이 이 의료기기 성장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2026년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의료 미용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톡신이나 필러 같은 주사제형 제품들, 그리고 EBD라고 불리는 에너지 기반 기기, 의료미용 장비들에 대한 이제 시장 전망인데요. 여전히 HA 필러나 이 톡신 주사제, 톡신의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의료미용 장비 시장 성장세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인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그리고 클래시스 요 업종 자체의 성장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큰다는 것은 업체들이 이제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확장성이 여전히 더 남아있고 수출에서의 그 성장률이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인바운드가 늘어나면서 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국내 매출의 증가였는데요. 특히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의료미용 지출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의 이 내수 성과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이후로 봤을 때도 이제 원달러 환율, 원 위안 환율이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 지역에 해당되는, 특히 이제 미국도 최근에는 많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이 지역의 소비자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는 의료미용 지출 규모에 따라 이 국내 업체들의 내수 매출 성장도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피부과
비중이 이 전체 의료 미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이상 뚫은 지가 이미 오래된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 피부과, 성형외과 중심으로 이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좀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접국가 위주로 구성이 되었던 이 고가 포트폴리오도 중국 위주에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점차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결국은 어떤 업체가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최근에는 리쥬란으로 대표되는 이 파마리서치의 제품 이후에 어떤 제품이 또 포스트 리쥬란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LNC바이오나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솟구쳤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 실제 소비자 단에서 이 바라보는 관심도 자체는 이 리쥬란이 좀 견고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올라왔던 요 리투오라든지 셀르디엠 같은 ECM 스킨 부스터들에 대한 관심이 리쥬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관심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가 이제 하나의 좀 주요 품목이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선두 브랜드들 그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도 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그 환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던 제품들이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뭐 워낙 내수 매출 성장이 더 도드라졌지만 수출 측면에서도 최근에 견고하게 좀 성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갈더마라고 하는 해외 상장사의 스컬트라, PLA 필러 제품의 인지도에 거의 이제 육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컬트라는 제품 자체가 글로벌 매출이 내년도로 보게 되면 회사에서 한 6억 달러 이상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화로 쳤을 때는 한 8천억, 9천억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글로벌 제품의 매출에 리쥬란이 좀 준하는 관심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내수의 매출 비중이 파마리서치에게 가장 크긴 하지만 향후에는 이 수출 시장에서도 더 큰 비중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2026년에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 3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준 의료미용 업종이었고 다만 올해 들어서서는 시장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이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이 중소형주 중심의 수급이 심화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6년부터는 이 실적 성장, YOY 성장, 뭐 분기 성장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붙은 업체들이 주목이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탑픽으로는 파마리서치 제시드립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탑픽인 이유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한 10개국 조금 넘는 지역에서 국가들에서만 판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수출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이거를 기존에 있던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휴젤이나 클래시스 같은 회사들이 최소 30개국 이상 매출이 고루 발생하면서 수출이 커져왔던 것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까지의 수출 데이터, 리쥬란으로 추정되는 이 수출 코드의 수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10월까지라서 4분기 데이터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지난 1, 2년간 이 수출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중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리쥬란이 주사제형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리쥬란 화장품 그리고 이 시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도포되는 형태의 리쥬란 화장품이 최근에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사실 서유럽 국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수출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수출 커버리지가 늘어나면서 볼륨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탑픽은 클래시스인데요. 뭐 워낙 이미 잘 알려진 회사이고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도 그렇고 주가상으로도 뭐 회사 그 시장 투자자들한테 크게 신선하지는 않을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회사야말로 사실 실적 성장과 계속 끊임없는 모멘텀을 던져주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슈링크나 볼류머로 대표되는 이 회사의 핵심 제품들의 장비 판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은 소모품 사이클까지 여전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루다라고 하는 국내 경쟁사를 합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이 회사의 제품을 유통해주던 대형 유통사를 또 합병을 추진을 하면서 이 비유기적 성장 모멘텀 또한 끊임없이 챙겨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슈링크와 볼유머 핵심 제품들의 수출 성장, 그리고 이 수출 성장한 지역들의 한 1, 2년 이후 진입을 예상이 되는 소모품 사이클, 그리고 그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은 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의 볼유머 허가, 27년에는 슈링크의 미국과 중국 허가, 이런 허가 모멘텀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신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나오면 1, 2년 뒤에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탑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말씀드릴 만한 종목으로는 대웅제약이 있는데요. 대웅제약 기존에 알려진 것으로는 전통적인 제약사입니다. 네, ETC 전문의약품이 여전히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이고요. 다만 2019년부터는 이 나보타 보톡스 제품의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이 회사의 전반적인 마진 개선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 개발한 이 싱크라고 하는 제품을 이 대웅제약이 국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하면서 이 병상 커버리지를 늘리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도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ETC 사업부의 매출의 일부로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문의약품, 이 신약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회사의 전체적인 실적을 뒷받침해 주면서 보톡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신사업이 이 마진하고 화제성, 이 투자 관점에서의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빅커버 종목들, NR 종목이긴 하지만 한 번쯤 들여다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기업의 핵심 제품 넥스파우더의 수출 그래프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용 지혈 치료제 라고 할 수 있는 이 넥스파우더의 수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메드트로닉이 진행하고 있는 시판후 임상이 8월 달에 종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임상 종료에 따라서 이 내시경 출혈 발생 시 이 표준치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좀 등재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로 수익성 경영에 들어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비약적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대웅제약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병상 커버리지 확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료 AI라는 굉장히 좀 첨단 기술을 가지고 흑자 경영에 전환한 좀 국내 좀 몇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25년과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 주요 섹터 내에서 주목하실 만한 이벤트들, 이게 바로 이제 주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번씩 또 튀거나 아니면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벤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4분기의 경우에는 파마리서치 12월 서유럽 초도 물량, 대웅제약 자회사의 임상 결과 발표, 2026년에는 클래시스의 유통사 합병 모멘텀, 그리고 덴탈 업종에서는 이 중국에서의 VBP 2차 시행, 이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중요한 주가의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커버리지 주요 카탈리스트하고 리스크들이고요. 자료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재료를 끊임없이 던져줄 업체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